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5일 일요일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블룸버그와의 새로운 인터뷰에서 SEC가 이번 리플과 SEC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최근에 자꾸 리플이 패소하면 항소할 거다, 대법원 갈 거다 이런 인터뷰 기사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나 리플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리플이 승소할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 며칠 동안 이런 기사가 유독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리플의 자신감 저하보다 약식 판결을 앞두고 토레스 판사에게 제대로 된 판결이 매우 중요함에 대한 암묵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법원 또한 독립적인 권한을 통해서 위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위해서 현재 리플 관계자나 커뮤니티들의 활동들은 SEC가 어떤 기관이고 또 SEC가 승소하면 앞으로 펼쳐질 미국 산업은 어떤 모습일지, 미국의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와 소비자는 미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이 소송의 중요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주입시켜주고 있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승소 여부를 떠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아마존과 구글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본사를 두는 것이 미국에 미치는 이점을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은 미국 내에서 아마존과 구글과 같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업계는 이미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과 버핏의 오랜 파트너 그리고 버스터 해서웨이의 부회장 찰리 먼거는 암호화폐에 대한 비판을 서슴없이 쏟아내는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브라질의 디지털 은행 누뱅크의 주식을 10억 달러 상당 사들였던 뉴스 기억하실 겁니다. 10억 달러면 약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버핏과 먼거가 개인적인 비판을 그렇게 쏟아내고 있지만 그들 역시 디지털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버핏이 투자한 누뱅크, 브라질 5대 금융기관 중의 하나인데요. 지난 6월 말에 자사의 암호화폐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엄청난 가입자를 끌어모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누뱅크 자체 코인 뉴코인을 자체 발행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뉴코인을 현금화하거나 뉴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된 전 세계 25억 명, 전 세계 인구의 정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금융 소외자들인데요. 이들을 위한 송금 결제를 포함한 화폐 이동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는 법정 화폐보다 암호화폐가 훨씬 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장은 이해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한 단계로 확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분야가 새로운 기회 요인이라고 버핏도 생각을 했으니 투자를 한 것일 텐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는 현재인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CBDC보다 비트코인이 더 낫다는 기사도 오늘 있었는데요.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다고 반대하던 중앙은행들이 최근에는 앞다투어 CBDC에 뛰어들고 있다. 비트코인을 탄생시킨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CBDC는 기존 은행을 통한 송금에 비해서 국가 간 송금을 빠르게 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는 상대가 안 된다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첫 번째가 당신의 발행량이 제한된 돈, 비트코인과 중앙은행이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는 돈, CBDC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두 번째가 당신은 세계 어디서나 쓰고 교환할 수 있는 돈, 비트코인과 국경의 제약을 받는 돈, CBDC 중 무엇이 좋은가? 세 번째가 당신은 거래가 투명하게 다 보이지만 거래자가 누구인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돈, 비트코인과 국가가 내 주머니 속을 한눈에 들여다보는 돈,
CBDC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당신은 13년간 가치가 상승한 돈, 비트코인과 끊임없이 가치가 하락하는 돈, CBDC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미국을 보면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서 영원히 가져가고 싶겠지만 최근 흐름에 마지못해서 CBDC에 뛰어든 느낌인데요. 비트코인은 그렇다 치고 왜 암호화폐 산업을 미국이 저렇게 강력히 저지하려 드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는 3월 7일 파월 연준 의장의 미국 상원 청문회와 그리고 3월 10일 고용지표를 눈여겨보시면서 향후 금리 행보를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상반기 통화 정책에 대해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지난 2월 1일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언급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파월의 생각이 바뀐 것이 있을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예상보다 높게 나온 CPI, PCE 데이터에 대해서 파월이 어떤 포지셔닝을 취할 것인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된 물가 지표들 때문에 3월에 열리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50bp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25bp 금리 인상까지 완화된 수준에서 50bp로 다시 올리는 것은 연준이 본인들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 실제로 50bp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있고요. 대신에 물가 상황에 따라서 3월, 5월, 6월 3회 25bp 인상이나 혹은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4차례 25bp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 연례회의가 5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올해 전인대는 투자자분들이나 혹은 미국 등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시행 원전을 맞아서 경제 회복 여부가 주목이 되는 데다가 미국과 중국 갈등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짙은 가운데에서 중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